이번 5일차 빙벽 훈련은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하거나 아이스바일과 크램폰을 이용해서 얼음을 차는 그런 훈련이 아닌 국내에 있는 유명한 빙벽지를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하는 일종의 현장 학습 훈련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몸으로 하는 훈련이 매일 한다고 바로바로 몸에 흡수되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된 훈련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서 와이프의 다리가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5일차 그리고 다음에 있을 6일차 훈련은 차로 이동하면서 빙벽지를 방문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일차 빙벽 방문지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가래비 빙벽장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판대 빙벽장입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빙벽장은 가래비 빙벽장입니다. 가래비 빙벽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이쪽 등반객들이 많이 와서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빙벽의 높이는 30m 정도가 나오고 리드 등반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톱로핑 방식의 등반을 해야 하는데, 앵커 포인트 설치는 빙벽장 옆에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부가 나옵니다. 그 정상부에서 앵커 지점을 만들어서 등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언덕길을 따라서 올라오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렇게 정상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무 또는 지면에 있는 얼음에 스크류를 박아서 확보점을 만들어서 톱로핑 등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잖아. 이렇게 경기도 양주에 있는 가래비 빙벽장을 모두 둘러보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판대 빙벽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원주 지점 방면 1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 300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여보세요? 이날 판대 빙벽장에서는 사극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때문에 빙벽 등반이 통제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판대 빙벽장은 높이가 30m, 70m, 그리고 가운데 100m 높이의 얼음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서 빙벽을 마주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 보였습니다. 제가 14년 혹은 15년 전쯤에 이곳 판대에 왔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이날은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유난히도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14, 15년 전에는 빙벽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빙벽이 높구나 라는 생각만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생각을 갖고 오랜만에 와서 보니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여기 판대 아이스파크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판이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판대 아이스파크 빙벽 등반은 매우 위험한 운동으로 사전에 안전한 등반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경험 등을 충분히 익히고 등반을 해야 하며 빙벽 등반 중의 모든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대 아이스파크 등반자는 사전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등반이 가능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반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소속 산악회나 단체도 함께 이용 금지 조치를 합니다. 등반 시 생기는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사고자와 사고자 가족은 어떠한 권리 행사도 판대 아이스파크 운영위원회에게 민사, 형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강가 얼음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모든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당사자들에 있습니다. 한국 판대 아이스파크 운영위원회. 이 내용처럼 빙벽 등반을 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안전하게 빙벽 등반을 해야 합니다. (6일차) 현장 학습 훈련은 화천에 있는 딴산 유원지 딴산 빙벽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약 3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평화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어룡동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m 앞 목적지 빙벽 주변입니다. 절대 금지라는데? 막 라면 끓여 먹고 한단 말이야. 이거 이날 빙벽장에 와보니 얼음이 충분히 얼지 않아서 그런지 빙벽 등반을 하는 등반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빙벽장 아래에 있는 강조차도 충분히 얼지 않아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 딴산 빙벽장도 높이가 80m 이상 나오는 빙벽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딴산 빙벽장은 제가 처음 빙벽을 배웠던 장소입니다. 대략 15년 전에 이곳에서 빙벽 등반을 배우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빙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힘으로만 했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가르쳐 주었던 강사님은 김용기 교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로지 힘으로만 등반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기술 그리고 이론들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우연히 김용기 교수님이 등반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촬영해 두었고 그 이후로 매년 빙벽 등반을 할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스타일을 고쳐 나갔습니다. 물론 김용기 교수님은 현재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그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5년 만에 이곳 딴산에 와서 빙벽장을 바라보니 그때 당시 고생했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여기? 여기 왼쪽에 신비의 도로라고 써있잖아. 빙벽장을 다 둘러본 저희는 화천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신비의 도로라는 명소를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뒤에도 좀 올라와야 돼. 저 시점에서 하는 거지. 자 시작. 비상등 켜고 자, 비상등 켜고 기어 중립. 이렇게 뒤로 간다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반대 방향에서 하면 되지. 왜 여보. 가속이 붙지? 오 빠르네. 아니 그 반대쪽에서 하라고 위험하게 왜 거꾸로 가? 어? 위험하게 왜 거꾸로 가? 반대쪽에서 하면 되지. 그럼 전진으로 올라오나? 응. 일단 후진으로 이렇게 간다. 응. 간다고 쳐. 됐어. 이렇게. 잠깐만. 이상하다. 종점까지 가보자. 일단. 어? 가면. 좀만 더 가면 돼. 요즘 내리막길인데 뒤로 후진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내리막. 그지? 오씨. 왜 안 나와? 나 혼자 됐는데? 왜안 나와? 삼성 이렇게 됐다. 잠깐만. 됐어? 종점. 오케이 그럼 첫 쪽에서 여기 시점. 언덕길이죠? 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리막길이네. 언덕길이잖아 지금. 아니 내리막길인데? 언덕이라니까? 저 앞에 봐봐. 아니 여기서 보니까 내리막길이야. 뭐가? 여 뒤에서 이쪽에서 보면은 아까는 언덕길이야 지금. 어? 언덕이잖아. 아닌데 내리막이라니까. 언덕이라니까? 아 이쪽에서 보니까 내리막이네. 어디가? 언덕인데?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쪽 차선에서는 오르막길로 보이는데 응. 여기 차선에서 보면 또 내리막길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내려가- 저긴 내리막길인데 여기 앞에 바로 앞에 봐봐 오르막길이잖아. 아니, 바로 앞에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신비의 도로는 기어를 중립으로 놨을 때 차가 저절로 오르막길을 향해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구간은 대략 15m에서 20m 가량 되는데 이 중립으로.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다 가볼만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화천 시내에 있는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인당 5,000원인데 5,000원을 내면 지역 상품권 3,000원짜리를 줍니다. 펼쳐봐. 조각 광장 안에 들어서면 크고 두꺼운 얼음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마트리오 시카 러시아 인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트리오 시카는 다산과 풍요,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고 인형을 하나씩 열 때마다 소원을 빌고 마지막에 가장 작은 인형에게 소원을 말한 뒤 다시 다 집어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마트리오 시카는 러시아의 흔한 여자 이름 마트리오나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카는 귀엽다 라는 뜻으로 귀여운 마트리오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맞은편에는 호두까기 인형인 장난감 병정과 산타클로스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날 직접 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이 공간은 러시아 쪽 상징물로 조각된 공간인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공간은 12지신과 경복궁의 숭례문, 불국사의 다부탑, 전통 가옥의 대문 형태를 12개 조각한 한국의 상징을 나타내는 테마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떤 테마를 갖고 여러 가지 상징물을 모아서 조각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조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얼음으로 여러 가지 조각을 했고, 이 방은 어떤 컨셉으로 조각을 했구나 라는 정도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술을 파는 바입니다. 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얼음 의자가 너무 차가워 주문을 취소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오벨리스크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기념비로 승리와 영원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이스 열의 신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 화천 산천어 축제의 마스코트인 산이와 진이입니다. 여기 볼에 붉은 소용돌이가 있는 게 남자아이 산이라고 하고, 머리에 핀을 꽂고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 진이라고 합니다. AI 검색 결과 산이와 진이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펜더곰이 보입니다. 느닷없이 펜더곰이 있습니다. 노란색 공과 빨간색 공은 미끄럼틀 도착 지점 완충제입니다. 라이온 트래블, 대만에서 가장 큰 항공사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복 두꺼비와 연꽃 그리고 석탑을 조각해 놓은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때마침 동전이 있어서 복 두꺼비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안쪽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서 얼음 미끄럼틀을 타 보았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헬멧을 착용하고 플라스틱 안장에 앉아 조심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속도가 은근히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굉장히 느려 보였는데 막상 타보니 커브 구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2번, 3번 계속 타보라고 했지만 저희는 한 번만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호텔입니다. 호텔 거실에 앉아서 가짜 불도 쬐어보고 침대에 앉아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했습니다. 호텔은 의외로 잘 꾸며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 얼음조각 광장 내부는 호텔이구나. 냉동고나 여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출구에 도착할 때쯤 몸이 많이 식었고 추워졌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많은 얼음 조각들을 구경했는데 이것저것 뒤섞여 있어서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싸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러서 구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각 광장을 나와서 근처에 있는 횟집에 가서 지역 상품권과 돈을 보태 매운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맛도 굉장히 맛있고 양도 많아서 다 먹진 못했지만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 좌회전. 이렇게 6일차 훈련을 마치고 7일차 훈련은 실폭에 가서 등반 훈련을 하고 오후에 춘천에 있는 구곡 폭포에 가서 현장학습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실폭포에는 다른 팀이 먼저 와서 왼쪽 벽을 이용하여 등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어있는 오른쪽 벽을 이용하여 아이스바일 스윙 연습과 키킹 연습을 했습니다. 며칠간 현장 학습을 한다고 쉰 데다가 실폭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와서 막상 하려니 그 전에 배웠던 키킹 동작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몇 번의 키킹을 한 뒤에 다시 감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스윙 연습을 잠깐 하고 킥스텝으로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올라가는 동작과 마지막에 발을 양옆으로 벌려서 보통의 엑스바디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 연습을 했습니다. 엑스바디 자세는 두 손과 두 발이 빈벽에 붙어서 등반 중 분기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양 팔과 양 다리를 안정적으로 벌려서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엑스바디를 일상생활에서 비교하자면 사다리 작업 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다가 잠깐 멈추어서 쉬는 그 동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7일간의 훈련 기간 중에 4일 정도를 아이스바일 스윙 연습과 키킹 연습을 했는데 확실히 하면 할수록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이 보였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빈벽 등반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잘 따라와 주었고 저 역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왼쪽 아이스바일을 기준으로
삼지점을 잡고 오른쪽 아이스 바위를 기준으로 삼지점을 잡는 좌우 이동 동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짧게 나누어 한 걸음을 올라선 뒤 X바디 자세를 취하는 동작을 연습하고 좌우로 이동하는 연습, 그리고 발 바꾸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발 바꾸는 방식은 발을 엇갈려서 바꾸는 방식과 살짝 뛰어서 바꾸는 방식을 연습하였는데 와이프는 뛰어서 바꾸는 방식을 어려워했습니다. 원래 이런 모든 것들은 빙벽에서 기본 자세, 기본 동작이지만 현재의 와이프 상태는 이런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한 기초 동작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기초 훈련을 하고 몸에 적응이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기본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마지막 훈련 날이기 때문에 몇 미터 위에 로프를 걸고 톱로핑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서 아이스바이 타격과 키킹 연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준비한 아이스 스크류에 문제가 생겨서 줄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곳 실폭에서 빙벽 등반을 하면서 스크류 설치 과정에서 너무 애를 먹었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게 설치되는 스크류 한 세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연말에 갑자기 미국 텍사스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텍사스에 가면 아이스 스크류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려고 했던 스크류는 유럽이나 미국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현지에서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에 오기 이틀 전에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매장은 아웃도어 용품이 주를 이루었고 등반에 필요한 장비를 파는 코너는 한쪽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원에게 이 매장에는 빙벽 장비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곳 서부 텍사스는 더운 지역이고 얼음이 얼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빙벽 장비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 있는 매장에 연락해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 그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 모레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를 사지 못하고 돌아온 저는 올해에도 빙벽을 할 때 작년에 썼던 스크류를 다시 써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매끄럽고 잘 박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AI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제미나이와 대화를 한 결과 제미나이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D572라고 하는 건식 윤활 스프레이를 사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윤활 스프레이를 뿌리면 스크류가 잘 박힌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여러 차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외국에 있는 등반가들도 이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하였고 실제로 이걸 뿌렸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박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에 스프레이 처리를 하고 건조시킨 뒤에 마지막 날 실폭에서 스크류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한 결과는 참 처참했는데 차라리 안 뿌린 것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기 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힘으로 돌려서 박을 수 있었는데 이 D572를 뿌리고 난 이후로 이 스크류는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반대로 돌려서 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류를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망가져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미나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화들짝 놀라며 그 스프레이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열해가며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제미나이에게 야 무슨 소리냐, 이거 네가 사라고 해서 산 거다 라고 했더니 제미나이가 한다는 얘기가 그렇다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이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됐고 이 스프레이 처리한 이 피막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냐 라고 물었더니 또 이상한 제품들을 꺼내면서 이걸 사서 벗겨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쳐놓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또 다른 사기를 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사기치는 패턴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챗GPT를 사용하다가 제미나이로 넘어온 상태인데 점점 더 부정확한 정보와 말을 바꾸는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AI 제미나이가 사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미스테리와 일종의 음모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AI가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극도로 통제된 시스템인 것 같다라는 것 외에는 여기에선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실폭에서의 이 아이스 스크류는 사용할 수 없었고 일단은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까지 이 스크류는 그냥 이 상태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 기마 자세를 유지한 채 서 있어 본 경험이 없고 특히나 지금의 빙벽 훈련에서처럼 크램프는 앞니발을 박은 채로 발목에 힘을 주고 한 발로 기마 자세로 서는 이런 자세는 더더군다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짝 뛰면서 발을 바꾸는 이 동작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형 왜 다 부셔요? 아. 무릎이 너무 아파. 이렇게 7일차 마지막 날 오전에 실폭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는 춘천에 있는 구곡 폭포에 가서 현장학습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곳 구곡폭포 관광지의 주차 요금은 정액제로서 경차는 1,000원,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AI 검색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입장료는 2,000원이었는데 2,000원을 결제하면 지역 상품권 2,000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으로 주변 카페, 식당,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식사, 음료, 비용을 결제할 때 보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곡 폭포는 입구 매표소에서 약 15분에서 20분가량 도보로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중간 지점에 낮은 높이의 빙벽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녁에 조명을 쏴서 조경 목적으로 예쁘게 활용한다는 블로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얼음이 많이 녹고 낮이었기 때문에 그냥 빙벽의 흔적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안쪽에 캠핑장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빙벽을 하러 와서 캠핑까지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구곡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센트 산악회 구곡빙벽 초등 51주년 기념. 1970년도 후반 그때의 기술과 장비로 이 높이의 빙벽을 오른다는 것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구곡폭포의 빙벽의 높이는 50m 가량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도 실제로 와서 보니 50m보다 더 높아 보였습니다. 여기에도 안전을 강조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용 안내 1. 구곡폭포 빙벽장은 자연 빙벽으로 사전에 서약서를 작성 후 등반이 가능합니다. 2. 빙벽 등반은 매우 위험한 운동으로 사전에 안전한 등반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경험 등을 충분히 익히고 등반을 해야 합니다. 3. 빙벽 등반 중 모든 안전 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일반인들은 출입이 불가하며 모든 안전 관리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자, 이렇게 해서 7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빙벽 훈련, 용소 빙벽, 토항폭, 형제폭, 가래비, 판대, 딴산, 실폭, 그리고 마지막 이곳 구곡폭포까지 실제 연습과 현장 학습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성장한 빙벽 등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